안녕하세요. 에임스케이프입니다. 오늘은 예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래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큰 순간은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인데요. 미국 노동부에서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약 25만 개의 비농업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그 발표 지수로서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미국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주시하는 지표로 미국 경제 지표 중 중요도가 아주 높습니다. 발표 시기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이때 비농업 고용지수 외에도 실업률이랑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중요한 지표가 한 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아볼 수 있고 향후의 경제 전망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최근 테이퍼링 이슈랑 맞물려서 더욱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파월을 비롯한 주요 연준 의원들이 물가와 고용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통화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날의 차트인데, 이거는 30분 차트입니다.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변동이 짧은 시간에 이제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단타 거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개인적인 거래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이제 9월 3일 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때 이제 단타로 한 284달러 이제 수익이 났는데요. 원래는 그 계획은 거래 진입 전부터 시작을 해서 청산까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날 집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제 발표 한 5분 전쯤에 도착을 하게 돼서 이제 급하게 컴퓨터 켜고 바로 거래 진입하느라 이제 영상을 찍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아쉽네요. 음, 우선은 제가 MT4에서 한번 보고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MT4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 캔들인데요. 이게 발표 직후에 30분 봉입니다. 발표 직후에 이제 움직였던 이게 캔들이고, 거래는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거래에서 수익이 난 상황이고, 가격이 18706, 이쯤에서 이제 제가 매수로 진입을 했네요. 이렇게 들어갔고, 한 385포인트 이 정도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에 이제 진입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전략에 대한 전제는 그 차트가 위든 아래든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강한 추세가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매랑 추적 손절매, 지정가 주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그 MT4 활용법 영상 중에 그 마지막 3편인 지정가 주문 200% 활용하기 영상을 보시면은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래를 진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2분 전에 유로 달러 1.18706의 매수 포지션 1랏을 진입을 했습니다. 왜 2분 전에 진입을 하냐? 전 세계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저처럼 그 두근두근 하면서 이 발표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발표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발표 직전의 순간은 폭풍 전야입니다. 보통 한 20포인트 정도 내에서 이제 조용히 작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설정을 해놓을 이제 손절가랑 추적 손절매 값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갔는지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지션 진입 후에 손절가를 50포인트 아래인 1.18656 설정을 하고
그리고 추적 손절매도 50포인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셀스탑 주문을 이제 걸었는데요. 그 셀스탑 주문은 이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진입한 이 매수 포지션이랑 반대로 차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포지션에서 손실이 난다면 이 매도 포지션에서라도 이제 수익을 봐서 이제 손실을 상쇄시키거나 이익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1.18634의 셀스탑 주문을 걸었고 여기에 손절가를 50포인트 위인 1.18684에 설정을 하고 추적 손절매 50포인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문은 다 완료가 되었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시나리오 3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좋은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거래가 여기 속하는데요. 제가 예측한 방향대로 이제 매수 쪽으로 추세가 아주 강하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이제 마음이 편하죠. 그 이제 추적 손절매가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손실을 볼 일은 없습니다. 셀스탑 주문은 취소를 해버리고 이제 추적 손절매도 포인트를 50포인트로 해놨는데 이제 변동이 이제 뭐 더 크게 위로 더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100포인트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뭐 수익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이제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측한 방향과 차트가 반대로 움직여서 처음에 진입한 매수 포지션이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매수 포지션에서 손절가를 50포인트 밑에 그렇게 걸어두었지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걸어두는 손절가나 지정가 주문이 정확하게 내가 설정한 값대로 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걸어놓은 가격보다 이제 더 이제 크게 뭐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험으로 들어놓은 셀스탑 주문이 걸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랑 추적 손절매를 걸어놨기 때문에 매도 주문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매수 포지션의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손실을 다 넘어서 이제 이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그 전략 소개 전에 이제 전제에 대해서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한쪽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 경우라고요.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뭔가 굉장히 그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상한 그 수치랑 뭐 수치에서 거의 뭐 위든 아래든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 지표의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이제 각각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달러 강세를 예측을 하고 누구는 달러 약세를 예측하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위아래로 이제 요동을 치면서 그렇게 변동이 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간 매수 주문의 손절가에 걸려서 손실로 청산이 되고 보험으로 들었던 셀스탑 주문도 주문이 걸리고 난 뒤에 손절가에 걸려서 이것도 손실로 청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절가랑 추적 손절매 값을 적당한 가격을 잘 지정을 하면은 그래도 이런 리스크는 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략은 그 손절가랑 추적 손절매를 몇 포인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달러를 예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통화상이나 다른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왜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기 이틀 전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라는 이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는 미국의 인사관리 대행업체 그 ADP라는 회사에서 약 40만 개의 미국 회사의 임금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 그 비농업 민간 고용 변화에 대한 척도입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보다 이틀이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선행지표로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9월 1일 날 발표 때 이제 예측치보다 절반 가까이 이제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데 ADP사 발표랑 미국 노동부 발표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이라던가 뭐 다른 지표의 결과들도 같이 참고를 해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뭐 관련 뉴스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보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예측한 저 수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발표된 수치를 보면은 예상치의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이제 이 결과가 나오고 그 1, 2초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캔들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이제 순식간에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불과 한 4분 만에 284달러의 수익이 났는데요. 그냥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면은 단시간에 이제 쉽게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정보를 습득하고 이제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는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오히려 실패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수익을 내려면은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최대한 연구하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여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이제 설계한 대로 전략이 잘 맞아떨어져서 수익이 났을 때 이제 굉장히 기뻤습니다. 수익이 난 것도 기쁘지만 이거를 이제 분석과 노력에 대한 이런 성취감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순간은 이제 굉장히 스릴 있고 이제 두근거리는 쾌감이 들더라고요. 이제 영상 녹화를 못한 게 못내 아쉽네요. 물론 이 방법이 높은 확률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고, 저도 최근에서야 실행해 본 전략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그 전략적인 영감을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목적은 뭐 이 방법을 쓰면은 뭐 돈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걸 소개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께 전략적인 이제 영감을 주기 위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방법으로도 거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결정이고 자신의 책임임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더 좋은 전략과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찾으셔가지고 이제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